안녕하세요. 학습을 디자인하는 죽전지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마승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죽전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이제 시험지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상 학년은 이제 1학년 이제 통합과학이 되겠고, 시험 일시는 이제 16일, 12월 16일 날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는 이제 환경과 에너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2권 기준 했을 때 1단원을 이제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 3단원이 놓여져 있는데, 이제 죽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원을 그냥 아예 출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 파트만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 85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1등급 컷 역시 이제 85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고사도 시험 문제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쉽지 않았는데 역시 기말고사도 실제로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난이도의 총평으로 봤을 때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쉬운 파트인 3단원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들어갔으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내려갔을 텐데 이제 3단원을 뺐기 때문에 2단원 내에서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서 난이도가 좀 이제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문양 통계 분석이다라고 해서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보면 이제 물리, 지구과학, 생명 요 세 개의 파트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물리가 37.5% 정도 차지하고 지구과학이 30%, 그다음에 생명이 32.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문항 수는 이제 25문항이 출제되지 않고 24문항, 이제 문항 수도 한 문제가 이제 보통 작아졌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이 4문항 출제가 되고, 자료 해석이 90%, 그 다음에 단순한 암기형 문제가 10%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1번부터 24번까지 시작했을 때 문항별 세부 일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각 문제가 이제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됐냐라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 1번부터 8번까지가 그냥 생명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생물과 환경,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이제 이 부분을 출제했고, 그 다음에 3학년 모의고사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여기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14번, 그 다음에 16번 요 파트 문제가 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사막화,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요 현상 관련지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리여서 15번이 물리, 이제 태양 에너지 관련지어서 뭐 질량 결손이나 이제 에너지 관련지어서 이제 태양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그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해서 24번까지 발전과 에너지원 요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요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요 물리 파트가 이제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렵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장일식물, 단일식물 관련지어서 이제 자료 해석 문제를 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죽전고등학교 시험 대비하기 전날 이제 직전 프린트를 했는데, 죽전 프린트해서 풀었던 이제 2번 문제랑 형태는 이제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 형태도 똑같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데 이제 학원에서 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뭐 자연스럽게 풀었던 문제인데, 처음 이 자료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항을 풀면서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문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식물하고 이제 B라는 식물이 있었을 때 A, B 식물이 이제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보통 이게 이제 장일 단일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을 때 그 1의 의미가 뭐냐면 낮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낮. 뭐 다른 말로 하면 명기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개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건 명기가 아니고 암기예요.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봤을 땐 장일 단일이니까 이제 낮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땐 꽃이 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둠이 어떤 기간 미만으로 이제 그 지속이 되던가 아니면 어둠이 어떤 기간 이제 초과가 돼서 지속이 되는가 이제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장애식물과 단위식물을 구분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서 자료를 잘 못 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약간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4번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2학기 기말고사 때 요 영상을 보면서 뭐 축전고등학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지라고 했을 때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문항 분석도 역시 저희가 내신 대비했을 때 풀었던 이제 원자로에서 우라늄의 핵반응식 관련지어서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핵반응식을 이제 직전 대비할 때 이제 배웠었는데 그거하고 형태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반드시 좀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문항 피드백 및 총평에도 제가 써놨는데 핵반응식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했을 때 핵반응식은 질량수라는 개념이랑 전하량이라는 게 이제 보존이 되는 건데 이게 엄밀하게 치면 이제 2015 개정 물리 1을 기준했을 때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보통 출제가 되는 거고 통합과학 기준했을 때는 뭐 죽전을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죽전고에서만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사전에 학생들한테 뭐 공지가 되거나 했냐라고 했을 때 죽전고는 보통 이제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조금 넘어섰기 때문에 타 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죽전고 시험 문제를 풀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엘니뇨 라니냐하고 관련된 이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풀었던 이제 뭐 그 자료 해석 문제랑 본질은 똑같은데 학원에서 풀었던 거는 이제 표충수온의 편차라고 해서 수온 편차 관련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수온 편차가 이제 워낙 문제 수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약간 개념을 달리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기압 편차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도 평상시 상황이랑 엘니뇨인 상황만 보통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라니냐는 보통 출제가 되지 않는데 죽전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라니냐까지 같이 묶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했을 때 이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역풍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서태평양 이쪽은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쪽은 수온이 낮은 이제 그런 형태가 설정이 돼서 서태평양 있는 쪽은 따뜻한 해수가 이제 몰리기 때문에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쪽은 아래쪽에서 찬물이 올라오는 이제 용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기압대가 보통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게 이게 이제 평상시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니뇨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이렇게 부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가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원래는 서태평양 쪽이 저기압되고 그다음에 동태평양 쪽이 고기압대인데 이 무역풍의 약화가 되는 효과로 인해서 서태평양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동태평양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이런 공통점 차이점들을 다 외우면 머릿속에서 약간 혼돈이 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 동태평양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외우고 만약에 엘니뇨나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원래 있는 상황을 기준했을 때 더 강화가 되거나 더 약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는 게 좋지. 막 모든 상황을 기준할 때 평상시 이렇고 엘니뇨는 이렇고 라니냐 이렇다라고 해서 다 섞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항 자체도 문항 분석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자료를 봤을 때 서태평양 지역이 평상시보다 기압이 뭐하기 때문에 기압이 올라갔다. 그럼 원래 서태평양은 저기압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저기압대인 거가 기압이 뭐 했으니까 기압이 상승했으니까 기압이 상승했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엘니뇨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냐면 판단을 할 수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문항 심층 분석 두 번째를 이제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가장 이제 당황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뭐 학교에서 하기 전에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 적중 사례상으로 봤을 때 풀었던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도 표 형태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도 Q1과 W와 Q2의 관계를 기준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접근해서 풀었으면 이제 답은 나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25분의 어떤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0의 2분의 어떤 식을 세워서 에너지 효율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에서도 보통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과학에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내신 문제를 푸는데 이걸 2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해서 약간 뇌정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 여기 샘플로 갖고 온 이 시험지도 죽전고등학교에서 어쨌든 과학으로 봤을 때 100점 맞은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 학생은 별 부담 없이 그냥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두 값 중에 양수가 되는 값을 기준해서 에너지는 이제 어차피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풀었는데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뒷장에 있는 문제여서 배점도 4.6점이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위가 맞는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였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학원에서 연습했던 문제랑 똑같고 다만 차이점은 시계 전개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해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이제 요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학교별 출제 특징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부교재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교과서는 필요 없고 교과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교조가 핵심이기 때문에 부교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위 개념의 활용이다라고 해서 타 학교 대비 교육과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학교가 섞여 있는 반 수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수업을 해야 되냐 말하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학교들은 만약에 수업을 안 한다고 쳐도 죽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부교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료 해석 중심이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자료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보시거나 이거 할 때 그 전에 충분한 연습이 있어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이런 자료니까 바로 이렇게 풀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지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올해만 그런 건데 앞으로 경향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보는 것처럼 이제 수과학적으로 봤을 때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갑자기 방정식을 세워서 정답을 도출해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시험지 리뷰를 했을 때 반드시 그 내신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선까지 혹은 어떤 범위까지를 공부해야 될지를 좀 정하시면 이제 좋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시험 대비 전략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 이제 3스텝이라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앞에 있는 거 다시 반복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부교재를 완벽하게 뭐 하냐면 숙지한다.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게 이제 학교 부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제 정독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하면 학원 교재도 있었다고 쳤을 때 이 세 가지 교재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이제 학교에 나와 있는 부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 과정 외 내용도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앞에서 잘 얘기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뭐 헤들리 패럴 극순환 이런 것도 교육 과정에서 빠진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죽전고에서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교육 과정 외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수능에 벗어난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기면 되겠고 이 1번하고 2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죽전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와 같이 이제 합쳐서 수업이 진행됐는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되겠죠. 올해 이제 1학년 학생들부터는 저희가 이제 죽전고만 위한 반을 이제 3월에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고 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교재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학원에서 수업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벗어난 내용들도 이제 죽전고만 수업이 되니까 이제 완벽한 대비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유형 반복 훈련이다라고 해서 학원에 적중 자료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적중 자료를 기준했을 때 실제 시험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저희가 항상 테스트를 보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타임어택 없이 어떤 자료를 딱 봤을 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 죽전고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죽전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이제 시험 문제 리뷰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학교 이제 시험지 리뷰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